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요? 그때 하루 빠졌어.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2단원 중에서도 전기장, 자기장 부분을 다룬 거란 말이야. 전자기장. 그럼 2단원 자체가 뭐냐면 물질과 전자기장이야. 2단원은. 그래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뤄봤으니까 이제는 어떤 걸 다뤄볼 거냐면 물질에 대해서 다뤄볼 거란 말이야. 물질. 물론 전기장, 자기장 내용이랑 완전 별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물질을 다뤄볼 건데 그러면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볼 게 뭐냐면 이거야. 원자와 에너지 띠. 요거에 대해서 배워볼 거거든. 우리가 물질을 어떤 식으로 배울 거냐면 먼저 원자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왜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게 뭔가? 뭐야?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 원자지. 어떤 애들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가? 원자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원자의 성질을 알아볼 거란 말이야. 원자의 성질,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라고. 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는가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에너지 띠 이론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에너지 띠. 에너지 띠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알지? 도체, 부도체, 반도체 들어봤지? 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에너지 띠론으로 이거를 한번 이해를 해볼 거야. 오케이? 이게 물질이잖아. 전기적 전도성, 전기 전도성의 성질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나뉜 거거든. 이 물질들 전기 전도성에 따른 성질에 따른 요 분류를 에너지 띠론으로 배워볼 거고. 오케이? 그리고 좀 더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야. 반도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다 얘기는 들었지만 반도체가 대체 어디에 써먹는 건지 잘 모르니까 그걸 한번 배워볼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물질들뿐 아니라 뭐 초전도체라던가 이런 뭐 초전도체는 사실 신소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신소재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아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이번 시간이야 2단원에서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는 배웠으니까 이번에 할 건 뭐냐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애들, 걔네의 성질, 그리고 현대 물질들까지 배워볼 거라고. 그래서 제일 첫 시간으로 할 게 뭐냐면 오랜만이지? 제일 처음으로 할 게 뭐냐면 원자 모형이야. 모형은 왜 언제 쓰니? 모형은 어떨 때 쓰는 게 모형이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대략적으로 그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어 쓴다고. 지구를 보고 싶어. 지구를 보고 싶은데 내가 막 비행기 타고 아니지 비행기가 아니지 뭐니 우주선 타고 저 멀리 가가지고 지구 한번 보고 다시 내려오고 이러지 못하지. 그래서 만든 게 뭐야? 지구 본이잖아. 그런 것처럼 원자라는 애들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 오케이? 그 모형의 변천사를 한번 알아볼 거야. 변천사. 모형이 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본이 뭐 계속 변할 일은 없지만 원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없을까? 원자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제대로 알았겠어? 모르잖아. 모르다 보니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형 좀 수정해야 돼.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 틀렸는데 수정해야 돼. 이렇게 발달되어 왔어.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의 발달 과정을 한번 알아볼 거야. 원자라는 거. 원자라는 걸 제일 처음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지? 돌턴이지, 돌턴. 뭐 물론 그 전에 다른 사람도 뭐 있긴 했지만 뭔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한 건 돌턴이야. 뭐 돌턴 이전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니? 엠페도클레스라던가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사원소 선인가? 뭐 그런 거 있지. 뭐 그런 거였었는데 이제 그건 약간 철학자들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과학적이진 않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뭔가 과학적으로 나온 게 원자고 그건 돌턴의 원자설이지. 그래서 돌턴이 제일 처음에 제시했대. 옛날에는 뭐 물질을 계속 쪼개면 사라질까?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했는데 돌턴이 말했어.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모든 만물을 이루고 있다. 그걸 원자라고 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원자 모형으로 제시된 건 뭐냐면 이런 모형이었어. 단단한 공 모양. 단단한 공 모양. 그래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엄청 단단해서
엄청 단단해서 얘가 쪼개어진다, 쪼개어지지 않는다, 쪼개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칠판 같은 것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덩어리가 나오는데 얘네가 모여서 칠판을 이룬다. 이런 식의 사고였다고. 그래서 이런 단단한 공 모양을 제시를 했지. 누가? 돌턴이. 그러면서 이제 뭐 원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러다가 이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었는데 그러다가 이 모형의 한계점을 찾게 되지.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누가 찾았냐? 톰슨이라는 사람이 찾게 된다. 어떤 한계점을 찾았는가? 뭐냐면 볼턴은 얘가 더 이상 쪼개진다고 해서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어.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누구냐? 톰슨이라는 사람이 뭐를 찾아냈냐면 전자라는 걸 찾아내. 비전화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았다고. 그럼 전자라는 애가 엄청 질량도 가볍고 엄청 가볍고 뭔가 이 원자보다 더 작은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자,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게 원자인데 그 원자보다 작은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다음 이 생각만을 가지고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톰슨이 찾아낸 건 비전화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전하량이 뭐 비를 찾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뭔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면서 뭔가 원자보다 작은 무언가를 찾아낸다고.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원자라는 게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원자도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원자를 이루는 것 중에 전자라는 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뭐가 추가됐냐면 전자라는 애가 추가가 된 거야. 전자들도 뭔가 원자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이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마이너스들도 있는 원자를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모형이 변했어. 근데 생각해봐. 마이너스는 정기적 성질이 있어 없어? 정기적 성질이? 마이너스는 전자는 정기적 성질이 있지. 마이너스라는 정기적 성질이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맞잖아. 마이너스끼리 밀어낸다거나 하는 거. 얘는 정기적 성질이 있는데 원자라는 애는 정기적 성질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지. 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다 원자잖아. 맞니? 그럼 우리가 막 서로 사람끼리 만나는데 갑자기 인력이 작용하고 청력이 작용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거든.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 전자라는 걸 찾았는데 원자라는 애는 중성이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뭔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이런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고. 뭔가 이렇게 약간 구름처럼 막 퍼져 있는 플러스를 생각하고 그 사이에 전자들이 박혀 있는 이런 모형을 제시를 했다. 이런 모형. 변화된 건 뭐지?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원자 또한 뭔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전자가 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모형의 변화가 생긴 거라고. 실제로 원자는 전자와 핵 이렇게 되어 있지. 맞니? 전자 핵이 있으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건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발전된 거지. 맞아? 발전됐어. 여기서 말하는 이 플러스라는 건 약간 구름 같은 형태야. 구름처럼 플러스가 쫙 퍼져 있고 그 사이에 전자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모형을 제시해. 이게 뭐와 같냐? 얘네 저 문구사 가면 자주 먹는 거 뭐지? 불량식품. 불량식품 중에서 젤리포 아니 젤리포? 젤리. 잘 모르는구나. 저 레스토랑트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젤을 되게 고급스럽게 이름 부르는 거 있지. 젤리를. 젤리포 주세요 이러진 않잖아. 그럼 후식으로 이거 주세요. 그치. 푸딩 같지 않니? 젤리를 안 먹어봤구나. 푸딩처럼 막 푸딩에 보면 막 건포도가 막 박혀있고 막 이런 것처럼 전자가 그렇게 막 박혀있는 이런 모형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톰슨은 뭐 푸딩 모형을 제시한다. 발전된 게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일로 발전된 건 뭐야? 마이너스.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다는 거야. 뭐? 톰슨이 비전하 실험을 통해서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고 볼턴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전자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제시해. 많은 발전이지.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얘 또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얘 또한 한계가 부딪히니까 모형은 어떻게 돼야 될까? 모형은
바뀌어야겠지? 맞니? 바뀐다. 누구에 의해서인가? 러더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러더퍼드. 물론 러더퍼드 혼자 한 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랑 같이 한 건데 러더퍼드가 어떤 실험을 해.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관찰이 돼. 근데 그 결과는 이런 푸딩 모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거든. 그로 인해서 이 모형이 변하게 되는 거야. 어떤 실험을 했나? 러더퍼드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했어. 이게 어떤 거냐면 알파 입자라는 게 있어. 알파 입자.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입자인지는 모르는 거였어. 그래서 그냥 알파 입자라고 한 거야. 알파 입자. 뭔지 모르니까 알파 입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알파 입자가 뭘로 밝혀졌냐면 헬륨 핵이야. 헬륨 원자 핵. 헬륨 원자 핵이다. 그 당시에는 얘가 뭔지 몰랐기 때문이야. 얘가 뭔지는 모르지만 뭘 알았냐면 이 알파 입자라는 애는 플러스적인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꽤나 무거운 애라고 생각을 했어. 오케이? 꽤나 무거우면서 뭔가 플러스 성질도 띠는 이런 알파 입자라는 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 뭐냐면 얘를 어디다가 쏴버린 거야. 이 알파 입자를 여기에다가 이게 뭐냐면 금속박이거든. 금속박에다가 금속박이 어떤 거냐면 박의 의미가 뭘까? 얇은 거. 얇은 거. 막 은박지보다 훨씬 얇은 거야. 금속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쏴본 거야. 오케이? 이런 실험을 해본 거야. 왜 쐈냐면 뭐 다른 걸 알기 위해서 그냥 뭐 실험을 한 거야. 알파 입자 이 플러스적인 전기적 성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금속박에다가 쐈는데 결과가 좀 신기하게 나와서 그런 거야. 어쨌건 이 금속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했어.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 잘 봐. 금속은 뭐가 좋아? 전성과 연성이 좋지. 매우 얇게 펴질 수 있지. 그러니까 박으로 만들 수 있거든. 맞니? 매우 얇은 금속박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금속박. 그럼 금속박 매우 얇으니까 이렇게 두꺼웠던 금속이 그러면 이 금속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겠지. 맞니? 얘를 막 땅땅땅땅 치면 어떻게 되겠어? 얇아지지? 맞니? 전성 때문에 매우 얇게 펴질 수 있지. 얘가 얇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원자층으로 되어 있던 금속이 매우 얇게 치면 거의 하나의 원자층으로 된 이런 상태까지 얇아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금속박 쓰는 거야. 오케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얘는 그냥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거랑 똑같은 실험이 되는 거지. 금속박을 가지고 하면. 오케이? 매우 얇게 펼 수 있으니까 원래는 원자층 이루어져 있었으면 지금은 거의 원자 한 층으로 볼 수 있고 그럼 여기다가 알파 입자를 쏘게 되면 그냥 원자에다가 금속을 이루는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 쏘는 거랑 똑같은 실험이야. 맞아 아니야? 그지? 이런 실험을 한 거야. 금속박에 쐈다는 건 원자에다가 알파 입자를 쏜 거랑 똑같은 실험이다. 그러면 그 당시 푸딩 모형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플러스적인 성질을 띤 알파 입자가 이렇게 날아가면 오케이? 플러스 성질을 띤 알파 입자가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금속박에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푸딩 모형에서 플러스는 어떻게 돼 있어? 퍼져 있지. 그리고 전자도 되게 가벼운 애라고 알파 입자는 무거운 애고 그러면 얘네가 충돌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뚫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알파 입자가. 얘네 플러스가 이 플러스에게 영향을 크게 많이 못 미칠 거란 말이야. 왜? 막 퍼져 있잖아. 막 퍼져 있으면 얘를 삐집고 갈 거고 맞니? 삐집고 얘를 뚫고 갈 거고 마이너스에 의해서 살짝 빼져서 뭐 살짝 휘어져서 뭐 요 정도 휘어지는 것까지는 뭐 이해를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알파 입자를 쐈는데 이렇게 푸딩 모형대로라면 이렇게 대부분 투과하거나 뭐 이렇게 살짝 휘는 정도는 설명이 가능한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실제로는 이런 일도 일어났지만 놀랍게도 반대로 튕겨 나오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야. 알파 입자가 충격인 거지. 이렇게 플러스가 막 퍼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튕겨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 러더퍼드는 이런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포탄을
포탄을 A4 용지에다가 그 당시 A4 용지가 없죠. 종이에다가 쏘았는데 그 종이를 맞고 포탄이 되튕겨 나오는 거랑 똑같다. 그 정도의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이 실험을 보고. 그러니까 톰슨의 푸딩 모형에 따르면 이 현상만 관찰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일? 매우 큰 각도로 되튕겨 나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톰슨의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톰슨의 모형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느꼈어. 그럼 얘가 되튕겨 나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지. 고민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뭐다? 야, 푸딩 모형을 수정을 해야겠다. 어떻게? 내 생각에는 얘가 되튕겨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플러스가 응축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되튕겨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플러스가 질량이 엄청 많아야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얘도 무거운 애니까, 그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플러스의 기운을 가진 애들이 뭉쳐 있고, 그 뭉쳐 있으면 얘네가 오더라도 그 청력에 의해서 그 플러스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튕겨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톰슨 모형에 대해서 반대하고 러더퍼드의 모형을 제시를 하지. 그래서 원자를 어떤 형태로 제시를 했냐면 가운데 플러스의 기운을 띠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는 건데 어떻게?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뭐 때문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는데 이 플러스의 성질을 띠는 알파 입자가 되튕겨 나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톰슨 모형으로는. 오케이? 그래서 이 플러스가 어디 한 가운데 모여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고 얘기했어. 근데 왜 돈다고 얘기했을까? 그냥 플러스가 가운데 있고 그냥 이 주변에 전자가 막 있으면 안 될까? 왜 돈다고 했을까? 돌아야지. 그냥 가만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으면 얘네 둘이 어떻게 돼?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 전기력에 의한 인력이 작용하지.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 있어? 달라붙으면 붕괴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가 달라붙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원자 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몸이 이런 크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얘네가 달라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돌린 거야. 돌리면 얘네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을 구심력으로 이용해서 계속 돌 수 있잖아. 마치 뭐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것처럼. 이런 모형을 제시했다. 그럼 요 사이에 있는 공간은 뭔가? 빈 공간으로 생각했다. 빈 공간. 여기에 공기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공기도 이런 애들이 모이는 게 공기잖아. 맞니? 빈 공 상태. 이런 걸 생각을 했다. 오케이? 90년. 그래서 어떤 거랑 비슷하다?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거랑 비슷하니까 행성 모형이라고 해서 이걸 제시를 했어. 이런 모형을 제시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어? 봐, 빈 공간을 통과할 때는 알파 입자가 대부분 통과하는 거 설명돼 안 돼? 맞니? 그렇잖아. 대부분이 빈 공간이니까 원자가 대부분 빈 공간이니까 통과하는 거 설명 가능하지? 그리고 얘네 근처 지날 때 되튕겨 나오는 거 설명 가능하지? 그리고 옆에 지날 때 이렇게 플러스니까 청력 작용해서 밀어내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설명 가능하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설명이 가능해졌다고. 이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푸딩 모형에서 어떤 발전이 되었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조금 더 폭넓잖아. 플러스란 애도 있으면서 마이너스란 애도 있고. 그러면 푸딩 모형에서 말하고자 했던 전자와 뭔가 플러스 기운을 띠는 뭔가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지 맞니? 그것도 가능하면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더 발달된 이론이지 맞니? 이런 모형을 제시하게 된다. 그러면 자, 우린 이걸 쓰고 있을까? 얘도 엄청 까이게 돼. 욕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다른 모형이 제시가 되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할까? 그래서 다른 모형이 제시가 되는데 왜 욕을 먹었는가? 왜 욕을